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오늘은요 동물보건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동물보건사는 현재 우리나라 유일의 반려동물 관련 국가 자격증입니다. 다른 반려동물 자격증은 모두 민간이고요. 네. 올해 2월에 제2회 시험까지 치러졌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두 번밖에 시험이 안 치러졌는데 네. 지금 동물보건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보조 역할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수의사법에 따라서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그리고 진료 보조 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주사, 체열 같은 침수적인 행위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의사의 지도 아래에 실시했다 하더라도 동물보건사가 뭐 주사나 체열 같은 행위를 하면은 수의사법 10조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 수의 테크니션과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업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없죠, 들으니까. 네. 근데 저희가 사실 동물보건사 제도를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이 정도인데 이럴 거면 굳이 자격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제도가 도입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이제 동물보건사 제도를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이제 면허 제도로 바꾸고 업무 범위도 주사 체열 같은 일부 침습적인 행위까지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동물보건학과 일부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배워서 시험까지 보고 국가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과 하는 업무 범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 제도에서 면허 제도로 면허라는 게 사실 운전면허증처럼 면허증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격증은 그 자격증이 없어도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고 면허증은 그 면허 소지자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관련 학과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60개가 넘는 학과가 있는데 4년 전 2019년에는 18개 뿐이었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늘어났고 게다가 내년에 신설이 확정된 학과만 지금 7개입니다. 이 학과들이 뭐 2년제부터 3년제, 4년제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이제 4년제로 운영하는 대학의 일부 교수님들께서 2년제하고 4년제 졸업생의 차별화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유지를 하고 4년제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가칭 동물 간호사 면허 시험을 보게 하고 이 면허증을 딴 동물 간호사들은 주사 체열까지 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처럼 이렇게 나누자 맞습니다. 요 얘기 같은데 근데 정부도 일단 관련해가지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입니다. 맞아요. 이게 과업기간은 6개월이고 전체 예산이 7,800만 원짜리 용역인데요. 정부가 쓴 용역 제안 요구서에 보면 사람 의료는 의사, 간호사 면허,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두고 있는데 동물 의료의 경우에는 동물보건사 자격만을 보조 인력으로 두고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자격 요건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렇게 요구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네. 연구 용역에서 이제 어떤 연구를 하게 되냐면 동물보건사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동물보건사 핵심 역량 및 표준 교육과정 구축 방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 개편 방안, 그리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개선 방안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동물보건사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에 다른 나라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 조사, 사람 의료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도 현황 조사, 그리고 동물보건사 업무 확대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이 연구 용역 발주서에 적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는 다 건너뛰고 그냥 얼핏 듣기에도 네. 동물보건사를 면허 제도로 바꾼 다음에 네. 업무 범위를 넓히는 걸 결론을 지어놓고 지금 네.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거 제 기분 탓인가요? 갑정너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쵸.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도 침습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훨씬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동물 진료 행위는 수의사 선생님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 행위고 특히 동물보건사가 체혈이라든지 주사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은 1년차 수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맞습니다. 2년 전에 저희 데일리비실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만약에 동물보건사한테 주사 체열 같은 침습 행위가 허용이 된다면 1년차 수의사에게 피해가 갈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83%가 1년차 수의사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즉 원장님들이 1년차 수의사를 안 뽑고 동물보건사를 뽑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다른 나라들은 테크니션에게 뭐 주사 체열 같은 걸 좀 허용하고 있어요. 뭐 피부봉합이나 IV 잡기, 뭐 방사선 촬영 같은 것도 테크니션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해야 된다. 테크니션들, 동물보건사들이 그런 업무를 하고 수의사는 진료, 상담, 수술 업무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반려동물 대비 수의사가 매우 부족한 미국과 우리나라는 반대거든요. 우리나라는 동물수 대비 수의사가 과잉 배출 국가여서 상황이 다르다. 이제 이런 의견이 더 많았죠. 일단 뭐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뭐 나뉩니다만 비율로 놓고 보면은 수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동물보건사의 침습행위를 좀 반대하는 그런 성향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침습행위를 일단은 허용하지 않고 간호와 진료 보조 행위만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2번 시험 치렀단 말이죠. 2번 만에 좀 연구 용역까지 나오니까 처음부터 이 그림을 그리고 간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도라는 게 뭐 법이 개정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실제 적용되는데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아까 학범 대표가 수의사 대상 설문조사를 했더니 1년차 수의사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컸다고 했습니다. 네. 몇 년 뒤에 이제 본인이 1년차 수의사가 돼야 되는 수의대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진짜 자기 문제로 다가올 맞아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의대생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번에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수의과대학 학생협회 이제 수대협이 전국 수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네. 이제 675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동물보건사의 역할이 좀 명확하게 분류가 되고 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 인력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많이 찬성을 했는데 네. 주사와 같은 침습적인 처치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76.6%가 반대했습니다.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제도 처음 도입될 때와 똑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건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동물보건사의 역할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수의대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수의대생들이 생각하는 동물보건사의 업무는 동물의 일상적인 돌봄에 대한 조언, 기본적인 임상검사 수행, 그러니까 체열은 수의사가 하더라도 기기를 작동시키는 건 보건사가 할 수 있다. 수술 보조, 치료 방법 같은 걸 양육인에게 설명하는 거, 그리고 상처 소독, 드레싱 이런 것들은 한 50% 전후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보건사가 해도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반면에 체열, 투약, 백신 접종, 피부 봉합, 마이크로칩 삽입, 동물 등록이죠. 생검,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같은 거에 대해서는 허용해도 된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은 수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동물보건사들도 그렇고 하는 업무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네. 반려동물이요. 네. 그리고 그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있단 네. 말이죠. 이 제도가 어쨌든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네. 조금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 그렇다면은 저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아주 기본에 충실하게 과연 어떤 게 우리 반려동물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고 우리 보호자들을 훨씬 더 안심시키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건지를 먼저 좀 고민을 하면서 업무 범위를 좀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부분부터 좀 고려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